안녕하세요. 74세 된 박인숙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들은 IT 회사에서 일하고 며느리는 파트타임으로 회계 일을 하고 있지요.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오래 일하다가 은퇴 후 이곳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일 중에서 정말 기가 막혔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 일이 있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미국에 온 지도 벌써 16년이 넘었거든요. 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이곳에서 직장을 잡았을 때부터였으니까요. 처음에는 혼자 지내라고 했는데 아들이 결혼하고 손자까지 생기니까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국에서 가져온 짐이 참 많았어요. 특히 가구들이요. 우리 아버지가 서해 가셨거든요. 동시에 골동품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어머니도 전통 자수를 하시는 분이셨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집에는 정말 오래된 가구들이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서 일제강 전기까지의 다양한 가구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하나씩 모으셨던 거였거든요. 서한이라고 하는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높이가 낮은 책상인데 아버지가 서예를 쓸 때 쓰시던 거예요. 조선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셨어요. 소나무로 만들어진 건데 세월이 흘러서 색깔이 참 곱게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수를 할 때 쓰시던 작은 농이 있었어요. 여러 개의 서랍이 있는 거였는데 각 서랍마다 실이며 바늘이며 자수 도구들을 정리해서 넣으셨죠. 이것도 일제강 전기 초기쯤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셨어요. 또 큰 장롱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제가 시집 올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거예요. 느티나무로 만든 거였는데 정말 튼튼하고 아름다웠어요. 앞면에는 나전 칠기로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고요. 그 밖에도 작은 소반들이며 찻상이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가구들이 모두 제게 넘어왔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아파트가 넓어서 이런 가구들을 다 놓고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으로 오면서 문제가 생겼죠. 아들네 집이 3베드룸 단독주택이긴 한데 이미 서양식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거든요. 그래도 아들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일부는 두고 몇 개는 집 안에 놓자고요. 그래서 서한은 제 방에 두고 어머니의 자수농은 거실 한쪽에 놓았어요. 큰 장롱은 지하실에 두었고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아들도 이런 가구들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며느리도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점점 이런 가구들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자꾸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니 정말 독특한 가구들이네요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좀 낡아 보여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며느리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집 인테리어를 좀 바꿔볼까요? 이 가구들이 너무 오래되어서 집 분위기와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집들은 다 모던하게 꾸미는 추세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니까요. 젊은 사람들 눈에는 정말 낡고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도 한 번에 다 없애자는 건 아니고 조금씩 바꿔보자는 거였어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손자 친구들이 놀러와서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 할머니는 이런 옛날 가구를 쓰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좀 창피해요, 어머니.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서운했어요. 창피하다는 표현이 특히 가슴에 꽂혔거든요. 하지만 아들 가족과 잘 지내야 하니까 참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라고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더라고요. 일단 거실에 있는 건 치워주시고요. 어머니 방에 있는 것도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창고를 빌려서 보관하시면 어떨까요? 창고를 빌리자는 얘기였어요. 월 $200씩 나가는 창고를요.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들도 좀 고민스러운 표정이더라고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좀 답답해 보이긴 해요. 집이 좀 더 밝고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와이프도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요. 결국 가족 회의를 했어요. 며느리는 자기 생각을 확실히 말했어요. 이런 오래된 가구들이 집을 너무 무겁게 만들어요. 친구들도 왜 이런 걸 써요라고 물어봐요. 정말 창피해요. 아들은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말했어요. 엄마와 와이프 사이에서 너무 힘들어요. 뭔가 타협점을 찾아주세요. 손자는 의외로 제 편이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면 그냥 두면 안 되나요? 저는 괜찮은데요. 하지만 어른들 이야기에 어린애가 뭘 안다고 하면서 며느리가 무시했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 가구들에는 정말 많은 추억이 담겨 있거든요. 아버지가 서안에 앉아서 붓글씨를 쓰시던 모습. 어머니가 자수농에서 실을 꺼내서 정성스럽게 술을 놓으시던 모습. 제가 신혼 때부터 쭉 써왔던 장롱.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창고에 처박아 둘 수 있겠어요. 하지만 가족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교회 친구들과 상의해봤어요. 인숙 언니,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며느리가 한국 음식 냄새 난다고 김치 냉고 베란다에 내놨어. 그래도 참아야지, 가족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며느리도 이해할 거야. 결국 타협하기로 했어요. 가장 중요한 서안과 어머니의 자수농은 지하실로 옮기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처분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정하고 아들한테 말했더니 아들이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는 기뻐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제 집이 훨씬 예뻐질 거예요. 그래서 큰 장롱은 한국 가구를 파는 중고가게에 팔았어요. 몇 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200. 그리고 몇 개는 창고에 보관하고 서안과 자수농만 지하실로 옮겼어요. 며느리는 새로운 가구들을 샀어요. 모던한 디자인의 하얀색 가구들이었어요. 확실히 집이 밝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 허전했어요. 가끔 지하실에 내려가서 서안과 자수농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지났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좀 나아졌어요. 겉으로는 화해한 것처럼 지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직장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엄마,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 조정이 있었어요. 제가 해고될 수도 있어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아들은 그 회사에서 18년 동안 일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45세가 되니까 젊은 사람들로 바뀌려고 하나 봐요. 며느리도 파트타임이라 수입이 많지 않았어요. 목이지만 해도 월 $3,800인데 아들이 실직하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결국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한다고요. 집을 내놓고 나니까 여러 사람들이 보러 왔어요. 어떤 부동산 에이전트는 집이 너무 개인적인 취향으로 꾸며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중성적으로 스테이징을 해야 해요. 그래서 며느리가 또 바쁘게 움직였어요. 집을 더 예쁘게 꾸미려고 여기저기 손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이 집에 왔어요. 골동품 감정사라고 하더라고요. 집을 보러 온 손님 중에 한 분이 골동품에 관심이 많다면서 전문가를 데려온 거였어요. 혹시 이 집에 오래된 가구들이 있나요? 아시아 골동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계세요. 며느리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아, 그런 건 다 치웠어요. 이제 모던한 스타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서서 말했어요. 지하실에 몇 개 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오래된 가구들이요. 골동품 감정사가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별로 내켜 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하실로 안내했어요. 감정사가 지하실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서안을 보더니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거 조선 후기 서안 맞나요? 소나무 원목이고 이 짜임새를 보세요. 상태도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자수농을 봤어요. 이것도 대단한데요. 일제강점기 초기 작품 같은데 이칠이며 금속 장식이며 정말 희귀한 거예요. 창고에 보관해둔 다른 가구들도 가져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트럭을 빌려서 다 가져왔어요. 감정사가 하나씩 보면서 계속 감탄했어요. 이 소반도 조선 후기 작품이고요. 이 차상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건데 정말 세밀해요. 그리고 이 작은 장은 어머나, 이건 더 오래됐네요. 제가 깜빡 잊고 있었던 작은 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건데 조선 중기쯤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셨어요. 감정사가 그걸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조선 중기 나전 7기 문서함이네요. 이런 상태로 남아있는 건 정말 보기 드문데요. 1시간 넘게 꼼꼼히 살펴보더니 감정사가 말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컬렉션의 가치는 최소 $80만 에서 최대 $120만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뭐라고요? 80만 달러요? 거의 100만 달러라고요? 감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특히 이 조선 중기 문서함은 경매에 나가면 30만 달러는 받을 것 같아요. 한국 전통 가구에 대한 관심이 요즘 정말 높거든요. 서한도 15만 달러, 자수농도 10만 달러 정도 하고요. 나머지들도 하나씩 다 가치가 있어요. 아들도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한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식했어요. 이런 귀한 걸 낡았다고. 창피하다고. 눈물까지 글썽거리더라고요. 감정사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줬어요. 요즘 뉴욕이나 홍콩 경매에서 한국 골동품들이 정말 인기가 높아요. 조선시대 가구는 특히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 정도 상태의 컬렉션은 정말 보기 드물어요. 박물관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수준입니다. 며느리가 계속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한테 창피하다고 했던 건 정말 죄송해요. 아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이런 소중한 걸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날 밤 온 가족이 앉아서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이 가구들을 다시 집 안에 모셔올게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런 귀한 골동품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아들도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이런 가구들을 더 잘 관리해야겠어요. 습도 조절도 해야 하고 온도도 신경 써야 하고요. 정말 소중한 유산이네요. 감정사가 경매에 내놓을 건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팔지 않을 거예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역사이고 추억이거든요. 다만 이제는 이 가구들을 제대로 대접해 주고 싶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앞으로는 정말 소중히 모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가구들을 집 안으로 들여왔어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앞장서서 가구 배치를 도와줬어요. 어머니 이 서한은 거실 한가운데 놓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놓으니까 정말 고급스러워 보여요. 자수농도 여기 놓으면 딱 좋겠어요. 친구들이 놀러와서 이 가구들을 보면 며느리가 자랑을 해요. 이거 다 우리 시어머니 가족 유산이에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거라고 하네요. 정말 대단하죠? 감정 받아봤더니 100만 달러어치래요. 친구들이 부러워하면서 말해요.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이런 문화유산을 가지고 계시다니. 우리는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며느리가 이제는 한국 전통 문화에도 관심을 가져요. 어머니 이 가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주세요.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어떻게 쓰였던 건지. 손자한테도 알려줘야 하잖아요. 이런 소중한 역사를요. 손자도 이제는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우리 할머니는 진짜 대단한 골동품을 가지고 계셔. 100만 달러어치래.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온 거야. 아들의 직장 문제도 다행히 해결됐어요.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거든요. 집도 팔지 않고 그대로 살게 됐어요. 이제 이 가구들은 우리 집의 자랑이 됐어요. 가끔 골동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러 와요. 며느리가 안내를 해주면서 설명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나 봐요. 이건 조선 후기 서한이고요. 이 나전 칠기 장식을 보세요. 정말 세밀하고 아름답죠? 그런 며느리를 보면 웃음이 나와요. 그때 그렇게 창피해하더니 이제는 제일 자랑스러워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진정한 가치라는 게 뭔지 말이에요.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가치도 있지만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도 있다는 걸요. 이 가구들의 진짜 가치는 100만 달러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우리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에요.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서한.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자수농. 제가 신혼 때부터 써온 장롱들. 이런 것들이 진짜 보물이에요. 며느리도 이제는 그걸 이해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앞으로는 더 소중히 여기겠어요. 요즘은 며느리가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가져요. 한국 요리도 배우려고 하고 한국 역사책도 읽어요.
어머니 조선시대에는 어떤 생활을 했나요? 이런 가구들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정말 궁금해요. 손자에게도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려고 해요. 할머니 나라의 전통이야. 정말 멋지고 소중한 거야. 너도 이런 문화를 이어받은 거야. 이제는 이 가구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공통의 관심사가 생긴 거죠.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골동품 박물관에 가기도 해요. 한국문화원에서 하는 전시회에도 가고요. 며느리가 말해요. 이제야 우리 가족의 진짜 자산이 뭔지 알겠어요. 돈이 아니라 이런 문화와 전통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저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정말 다 팔아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이렇게 좋아지지 못했을 거고요. 이제는 며느리가 제일 열심히 가구들을 관리해요. 습도계도 사다가 놓고 온도도 체크하고요. 먼지도 조심스럽게 닦아줘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혹시 잘못하면 안 되니까요. 전문가한테 관리 방법도 물어봤어요. 습도는 5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고 직사광선은 피하고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은 곳에 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은 작은 박물관 같아요. 친구들이 놀러와서 구경하고 가면 며느리가 뿌듯해해요. 정말 부러워해요. 이런 멋진 전통 가구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정말 복받은 거래요. 아들도 이제는 이런 가구들을 자랑스러워해요. 회사 동료들한테도 이야기해요. 우리 어머니가 조선시대 골동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대단한 거래요. 경매에 내놓으면 100만 달러어치래요. 가끔 TV에서 골동품 감정 프로그램이 나오면 온 가족이 함께 봐요. 우리 것과 비슷한 게 나왔네. 우리게 더 상태가 좋은 것 같은데. 정말 귀한 걸 가지고 있구나. 손자도 이제는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학교에서 발표할 때도 할머니의 골동품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할머니는 한국에서 온 진짜 보물을 가지고 계셔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가구들이에요. 100만 달러나 하는 거래요. 선생님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정말 흥미로운 가족사네요. 한번 사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손자가 사진을 찍어서 학교에 가져가기도 했어요. 친구들이 구경하러 집에 오기도 하고요. 이제는 이 가구들이 우리 가족을 이어주는 끈 역할을 해요. 3대가 함께 이야기할 거리가 생긴 거죠. 며느리가 자주 물어봐요. 어머니, 이 서안에서 할아버지가 어떤 글씨를 쓰셨어요? 이 자수농에는 어떤 실들이 들어 있었나요? 이런 가구들을 쓰던 그 시절 이야기를 더 들려주세요. 저도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재미가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는 서예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 서안에 앉아서 매일 아침 1시간씩 글씨를 쓰셨죠. 저도 어릴 때 옆에 앉아서 구경하곤 했어요. 어머니는 자수를 하시면서 늘 노래를 부르셨어요. 이 농에서 실을 꺼내실 때마다 예쁜 색깔들이 나와서 신기했죠. 며느리가 눈을 반짝이며 들어요. 정말 아름다운 추억들이네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삶 말이에요. 요즘은 며느리가 한국 전통 공예에도 관심을 가져요. 한국문화원에서 하는 자수교실에 등록하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자수농을 제대로 써보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자수를 배워보고 싶어요. 정말 대견스러워요. 처음에는 창피해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이런 전통을 이어받으려고 하니까요. 아들도 변했어요.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조선시대에는 어떤 가구들을 썼나요? 왜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었을까요? 정말 과학적이고 실용적이네요. 가끔 한국에서 온 손님들이 이 가구들을 보러 와요. 골동품 전문가들이나 박물관 관계자들이요. 정말 귀한 컬렉션이네요. 이 정도 상태로 보존된 건 드물어요.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것들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잘 보관해 주신 덕분이죠. 저도 잘 물려받았고요. 이제는 며느리와 손자에게도 잘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말해요. 어머니, 이런 소중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제가 잘 관리해서 손자에게도 물려줄게요. 우리 가족의 보물이니까요. 손자도 벌써 관심을 보여요. 할머니, 나중에 이 가구들 다 제가 물려받는 거죠? 친구들한테 계속 자랑할 수 있겠네요. 정말 멋진 할아버지 할머니를 둔 거네요. 이제는 이 가구들 덕분에 우리 집이 동네에서도 유명해졌어요. 이웃들이 구경하러 오기도 하고요.
정말 대단한 컬렉션이네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부러워요. 며느리가 자랑스럽게 안내해줘요. 이건 제 시어머니 가족 유산이에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거라고 해요. 정말 귀하죠? 처음에는 창피해하더니 이제는 제일 자랑스러워해요.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해요. 가치를 모를 때는 부담스러워하다가 알고 나니까 자랑스러워하네요.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가치는 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만 달러라는 감정가가 나오기 전에도 이 가구들은 저에게 소중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요. 제 젊은 시절의 추억도 담겨 있고요. 그런 감정적인 가치가 진짜 가치예요. 돈으로는 매길 수 없는 가치 말이에요. 며느리도 이제는 그걸 이해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가족의 역사죠. 이런 가구들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느낄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요즘은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 가구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꽃이 피거든요. 저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며느리는 열심히 듣고 손자는 궁금한 걸 물어봐요. 할머니, 그때는 전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이 서안에서 촛불 켜놓고 글씨 썼나요? 정말 신기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3대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문화의 힘이라고 할까요? 전통이 우리를 이어주는 끈 역할을 하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오래되었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게 아니라고요.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물건들이 있으면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요. 그 안에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담겨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며느리처럼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령 돈이 안 되는 물건이라고 해도 그 속에 담긴 추억과 정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게 진짜 효도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며느리를 이해해요.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는 일이니까요. 중요한 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우리 가족처럼요. 이제는 이 가구들이 우리 가족의 보물이 됐어요. 돈으로도 보물이지만 마음으로도 보물이에요. 며느리가 자주 말해요. 어머니 정말 행운이에요. 이런 멋진 전통을 물려받을 수 있어서요. 앞으로 잘 지켜나갈게요. 손자도 이제는 한국 문화에 자부심을 가져요. 할머니 나라는 정말 멋진 나라구나. 이런 아름다운 가구들을 만들 수 있다니. 나도 나중에 한국에 가보고 싶어.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뻐요. 우리 전통이 대를 이어서 전해지는 거니까요. 비록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게 고맙죠. 골동품 감정사가 그랬어요. 이런 가구들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역사이고 문화예요. 잘 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주세요. 정말 소중한 유산이에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요. 저희가 지키고 있는 건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 소중히 여기게 돼요. 이제는 전문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온습도계도 설치하고 전용 커버도 씌우고요. 보험도 새로 들었어요. 100만 달러짜리 보험이요.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안심이 돼요. 만약 화재나 도난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역사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며느리가 보험 가입할 때 함께 가줬어요. 보험 직원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컬렉션이네요. 이 정도면 박물관급이에요. 잘 보관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집에 보안 시스템도 강화했어요. CCTV도 설치하고 알람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했고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이런 걸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무식했어요. 이런 귀한 걸 창피하다고 했다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정말 잘 모실게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해요.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더 고마워요. 이 가구들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 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저보다 더 열심히 관리해 주니까요. 가끔 친구들이 와서 물어봐요. 인수가 그 가구들 정말 팔지 않을 거야? 100만 달러면 노후가 완전히 해결되는데. 생각해 볼 만하지 않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어요. 안 팔아. 돈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족 역사인데 어떻게 팔아? 게다가 이제 며느리도 아들도 소중히 여기는데. 정말 그래요. 이제는 온 가족이 이 가구들을 자랑스러워해요. 손자 친구들이 놀러와서 구경하고 가면 손자가 뿌듯해해요. 우리 할머니 대단하지? 진짜 보물을 가지고 계시지? 아들도 회사 동료들한테 자랑해요. 우리 어머니 골동품이 100만 달러어치래요. 정말 대단하죠?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SNS에 사진도 올리고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요. 우리 시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문화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이 하나가 된 느낌이에요. 공통의 자랑거리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 가구들을 통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온 가족이 함께 한국 박물관도 가고 문화행사도 참여해요. 며느리가 특히 적극적이에요. 이제 한국 문화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저도 한국어를 배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손자도 한국에 관심을 가져요. 할머니 한국 음식도 가르쳐 주세요. 한국말도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한국에 가서 할머니 고향도 보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기뻐요. 우리 전통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이제는 저희 집이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견학을 오기도 해요. 지역 도서관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할 때 초청을 받기도 하고요. 한국 전통 가구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가서 이야기해 준 적도 있어요. 그때 며느리가 함께 가서 도와줬어요. 영어로 설명하는 부분은 며느리가 했고 저는 한국어로 세부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청중들이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문화네요.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는 게 놀라워요. 한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런 반응을 보면서 저도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 문화가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이 가구들이 단순히 우리 가족만의 보물이 아니라 문화를 전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죠. 정말 뿌듯해요. 며느리가 말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문화 전도사가 됐어요. 친구들한테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손자도 학교에서 한국 문화 발표를 자주 해요. 선생님들도 관심을 보이고 다른 학생들도 신기해해요. 이런 모든 게 이 가구들에서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창피하다고 치우려고 했던 가구들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자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그때 정말 화나지 않으셨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서운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일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며느리도 이 가구들의 진짜 가치를 몰랐을 거예요. 우리 가족도 이렇게 가까워지지 못했을 거고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었던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결국은 잘 풀렸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가족이 하나가 됐고 우리 전통도 잘 이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릴 수도 있게 됐으니까요. 앞으로도 이 가구들을 잘 지켜나갈 거예요. 그리고 손자에게도 잘 물려줄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이어지도록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물건들이 있으면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겉으로는 낡아 보여도 그 안에는 정말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설령 돈이 안 되는 물건이라고 해도 그 속에 담긴 사랑과 추억만큼은 진짜 보물이에요. 그런 걸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게 진짜 효도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이 그랬듯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